1월 2일 월요일 새해 첫 굿모닝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호흡 맞추는 시간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생중계로 신년사를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또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특정 언론사가 조선일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30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내용을 오늘 신문 1면부터 5면까지 배치해서 주요하게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탑으로 제목을 뽑은 건 지금 보는 것처럼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이렇게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개념으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과거의 핵 우산 또 확장 억제와 같은 개념은 지금의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정부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보여주기식이라면 국민도 식상해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현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먼저 7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지율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조언은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태도, 즉 대통령다움이 어떤 건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해 내각 개편에 대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는 국면 전환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사를 하진 않을 거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단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야당과 관계에 대해서는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이 너무 달라서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윤심 또 윤핵관에 대한 질문에는 여의도 정치를 한 기간이 매우 짧은데 거기에 무슨 윤심과 윤핵관이 있겠냐고 답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늘 이제 0시에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데 한겨레 신문이죠. 새쌍둥이의 모습이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 0시 0분에 광주에서 태어난 김서준, 김서아, 김서진 이렇게 세 쌍둥이입니다. 네.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참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힘차게 울었을 텐데 굉장히 좀 얌전하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가 토끼띠 해잖아요. 그런데 12년 전에 토끼띠에 태어났던 그 네 쌍둥이에 대한 기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에는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 토끼띠의 해에 태어난 기적의 네 쌍둥이의 근황을 실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웅호걸이라고 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태영, 태웅, 태호, 태걸 형제입니다. 이 쌍둥이긴 하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건 아니고요. 무려 27일에 걸쳐서 나와서 기적이란 말이 나왔던 형제입니다. 당시에 체중이 1kg도 안 돼서 걱정을 많이 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모두 건강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 제빵사, 또 축구 선수 등 제각각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영웅 호걸 이름답게 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꿈을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모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건 중국에서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뜻이고. 그런데도 중국인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큰 차이가 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함께 보시면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 곳곳에서 새해 맞이 행사가 열렸고요. 또 많은 중국인들은 한데 모여서 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인구의 60% 그러니까 약 8억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감염됐다 회복한 중국 젊은 층들은요. 2번은 안 걸릴 거다라면서 안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도 합니다.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번 걸렸었거든요. 안심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달 말에 이제 우리로 치면 설날, 춘절 연휴가 있는데 대규모 유행이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3년 동안은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고향에 꼭 가겠다라면서 대규모 이동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춘절을 포함한 40일간의 특별 운송 기간 때 무려 이동한 인구가 28억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게다가 춘절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국 내 유행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서 카타르 월드컵으로 끝이 났고요. 올해 2023년에도 큰 대회들이 많이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는 3월입니다.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 호주, 중국, 체코 이렇게 함께 B조에 편성이 됐는데 상위 2개 팀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최소 4강으로 설정을 해둔 상태인데요. 조별리그를 뚫고 A조의 진출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만이나 쿠바를 꺾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은 물론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등이 최강의 전력을 꾸려서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만만치 않은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벌써부터 대단한 선수들이 나온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엔트리가 발표가 됐나요? 우리 선수들 엔트리 작년 11월에 관심 명단 50명이 먼저 발표가 된 상태고요. 네. 조만간 1월 초에 35명으로 줄인 예비 명단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종 명단은 30명으로 줄여서요. 2월 초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네, 이 WBC 말고도 또 관심 가는 대회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의 감동을 재현할 여자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우리는 독일과 모로코, 콜롬비아와 함께 H조에 속했는데 비교적 무난한 조에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목표인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열리게 되는데요. 내년에 열릴 파리 올림픽의 전초적 성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수영의 황선우, 양궁의 안산, 김재덕 선수 등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축구와 야구 역시나 큰 관심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들이 있는데 e스포츠 그리고 브레이크 댄스에서도 우리 팀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매년 1월 초가 되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죠. CES가 주목을 받곤 하는데 올해는 현지 시각 오는 5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CES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구글, 아마존 등을 포함해서 3천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번 박람회의 키워드로 메타버스, 초연결, 인류 안보를 꼽았는데요. 먼저 메타버스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XR 헤드셋 경쟁에는 소니나 구글, 메타 등의 여러 업체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XR 헤드셋에는 우리 기업들의 카메라 모듈이나 디스플레이, 또 메모리 반도체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연관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초연결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기기들이 서로 연결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나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 등으로 인해서 인류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박람회가 시작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YTN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첫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